앞부분은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니까 세팅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네, 이것도 보겠습니다. 인덱싱 슬라이싱 내용이 나오고 있죠. 넘파이에서도 인덱싱 슬라이싱이 나왔지만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리즈 객체를 만들고 넘파이의 어레인지 지금 플로트 형태죠. 돼 있고 인덱스는 여기서는 원래는 이제 열 제목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시리즈 데이트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행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0부터 3.0까지 생성이 됐고요. 인덱싱은 우리가 뽑아오는 거니까, 그렇죠? 대괄호 점 하면 되겠죠. 대괄호 점. 그러면은 우리 딕셔너리랑 똑같이 키를 뽑으면 밸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시리즈 인덱싱은 라벨 또는 정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썬 리스트에서는 딕셔너리 형태의 키값이 됐지만 일반 데이터들은 정수밖에 사용이 안 됐지만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정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인덱스 라벨을 부여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여기 이제 i 붙어 있는 거는 설명을 했나 모르겠네. 인티저라고 생각합니다. 인티저. 그러니까 인티저 로케이션이니까 정수로 지역화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정수로 지역화. 정수로 지역하면 1번이니까 여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1번, 1.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i 로케이션도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로케이션은 정수가 아닌 거고 i 로케이션이 들어가면 정수로 인덱싱 하는 거. 지금 이것도 그러면은 1번부터 2번까지죠? 1번부터 2번. 1번부터 2번이니까 1.0하고 3.0. 그렇죠. 1.0하고 2.0이죠. 3.0이네. 이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벨로 인덱싱 했을 때는, 라벨로, 우리가 일반 정수는 여기에 미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문자로 인덱싱 했을 때는 지금 그 해당되는 딱 그 범위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게 다르다. 근데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나는 B부터 C까지를 슬라이싱을 했는데 C의 전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정수 인덱싱에서는 컴퓨터 체계가 0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 라벨로 인덱싱 했을 때는 해당 범위가 직관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B에서 D까지 하면 B, C, D까지 다 나오겠죠? 그게 다르다. B에서 C까지 값을 입력해주면 그 값으로 바뀔 거고요. 5.0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리인덱스라는 거는 인덱스를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 그래서 재배열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값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BDCA로 다시 리인덱싱을 해주니까 지금 앞에 보면 인덱스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에서 D까지. B에서 D까지는 B, C, D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랑은 다르죠. 얘는 B, D. 그러니까 실제로 인덱스에 맵핑되어 있는 값들을 출력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B는 5.0이고 C는 5.0이고 D는 3.0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을 조금 유의 깊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펜시 인덱싱, 이건 뭐 펜시, 넘파에서도 펜시 인덱싱이 있었죠? 여러 개의 인덱스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펜시 인덱싱을 지정할 수가 있다. 보면은 안에 리스트가 하나 더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브젝이라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아이로케이션 하고 1, 3 펜시 인덱싱이니까 원하는 부분을 다 집어 넣어죠. 1하고 3 그러면은 1은 얘고 그렇죠? 3은 0, 1, 2 0, 1, 2, 3이니까 두 개를 뽑아온 걸 볼 수가 있죠. 아이로케이션 부울 인덱싱 2보다 뭐 작은 게 있냐 하면 지금 보면은 A랑 B값이 바뀌어서 그렇죠. B값이 5로 바뀌었죠 지금 위에 A만 true이고 A만 지금 0.0이니까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플러스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부인덱싱 적용해서 이보다 작은 건 뭐가 있느냐 봤더니 A밖에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타가 있네. 딕셔너리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딕셔너리의 키값 그리고 안에 밸류들은 지금 리스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열의 이름으로 올 거고 값들은 알아서 자동적으로 들어가겠죠. 여기에 이제 로우 데이터라고 치면 우리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객체 만들어주고 데이터 집어넣으라 하니까 이 데이터 집어넣고 여기에 칼럼을 그렇죠. 이게 추가가 된 거죠 지금. 그렇죠. 데이터는 그렇지만 여기 추가가 됐으니까 일단 만들어질 거고 4개의 칼럼이 생성이 될 거고요. 위에 인덱스 왼쪽에 있는 거 지금 뎁트라는 칼럼 그래서 값이 없기 때문에 난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나는 나더 넘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더 넘버 숫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즉 데이터가 없다. 결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대괄호 점이죠. 대괄호 점 df에 그렇죠. df가 지금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객체니까요. df 스테이트열을 뽑아온 거죠. 스테이트열을 뽑아오니까 이쪽 여기만 뽑아가지고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뭐예요? 시리즈죠, 시리즈. 왜냐면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의 집합이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대괄호 점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을 뽑아낸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객체니까 오늘 속성들이 있을 거예요. 이어로 접근을 하니까 굉장히 똑똑하게 그렇죠? 이어가 나와요. 그렇죠? 여기 이어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출력이 된 부분이 있고요. 주의사항 대괄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딕셔너리니까 임의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 변수 이름 되는 형식을 따라낸다.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 주의 주인지를 판단하는 오하이오 스테이트라는 열을 추가한다고 해보자. 추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열과 지어지고 이제 데이터 전 처리할 때 상당히 많이 사용할 겁니다. 없는 거에서 이렇게 새로 정의를 하면 얘를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그러니까 이 열을 만들 거고, 뭘로 만들 거냐. df 스테이트가 oio로 된 거를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이제 불인덱싱이 적용된다 보니까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oio인 거는 true로 나올 거고 oio가 아닌 거는 false로 기록이 되겠죠. 그럼 이제 확인할 때는 그러면 그 만들어진 열로 인덱싱하면 되겠죠. 대괄호인 거를 확인하면 대괄호 점. 속성 형식은 불가능하다. 속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어. 그래서 df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뭔가 신텍스 에러, 유효하지 않은 문법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f에 안에도 지금 보면 대괄호가 2개죠. 그러니까 열 라벨을 부여하는데 리스트로 부여를 한 거죠. 스테이트, 이어 그렇게. 그러면 지금 얘랑 매핑되는 걸 뽑은 거니까 똑같은 게 지금 3개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스테이트.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덱스에 대해 매핑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키밸류랑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우리가 따지고 보면 엑셀 자료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맞는 행이나 열 네임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키값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키값에 매핑되어 있는 값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여기가 지금 데이터 자꾸 왔다 갔다 바꾸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f에 또 이렇게 뽑았어요. 지금 약간 차이점이 뭘까요? 이렇게 대괄호 2개를 뽑았으니까 얘는 시리즈가 아니죠.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 2개를 뽑게 되면 얘를 선택을 하고 뽑게 되면은
얘는 시리즈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으로 뽑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괄호 하나만 적용하게 되면 시리즈로 나오죠. 그래서 시각화가 어떻게 작용이 되고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겠고. 열 인덱싱, DF의 뎁트래요. 뎁트. 그럼 이따 이 여기를 다 뽑겠죠? 이럴 때 이만큼 설정을 해준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고, 걔를 16.5로 입력을 해버렸어요. 그럼 일괄적으로 값이 다 바뀌어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값이 일괄적으로 바뀌었다. 지금 업데이트한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수정이요, 수정. 뎁트, 얘도 마찬가지로 활성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넘파이 어레인지 적용했어요. 9점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자동으로 에러가 안 나는데 에러가 안 나는 이유는 이 개수랑 매핑이 돼서 그래요. 이 개수에 안 맞게 동작을 시키면 에러가 나겠죠. 근데 이 경우는 뭐, 행 개수가 얼마 안 되니까는 뭐 세서 확인할 수 있는데, 행 개수가 많으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죠. 정확히 행렬에 대한 자료 개수를 알고 있는 게 아니면. 그래서 그 개수와 길이에 유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판다스의 시리즈, 마이너스 1.2부터 2.2까지 인덱스 지정을 해놨고, 2, 4, 5, 11 지정을 해놨고, 시리즈 맞는 거죠? 만들어 놓고, 뎁트 열의 값을 업데이트 하겠다. 2, 4, 5 행은 지정된 값으로 업데이트하고, 나머지 값은 결측시로 되겠다. 11 행도, 말은 지금 여기에 지금 넣어버려서 그런 거죠? 여기 해봅시다. 뎁트라는 곳에, 아까 뎁트가 뭐가 들어있었죠, 위에? 0.0부터 8.0까지 들어있었는데, 요 값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매핑되는 값들은 지금 들어가시는 거죠. 2라고 되어 있는 거. 1.2가 들어가고. 4라는 거에 1.5가 들어가 있고, 1.5 들어가 있고, 5, 1.7 들어가 있고, 11, 2.2 들어가 있죠. 11은 없죠? 없으니까 그거 들어갈 필요가 없고. 매핑이 안 되는 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난으로 뜨죠. 근데 이건 왜 그럴까요? 열 전체를 일괄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은 얘는 일단 설정을 다 해준 거잖아요. 설정을 딱 해줬는데 이 전체에다가 요거를 입력하라고 지금 우리가 오더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인덱스가 맞는 건 넣어줬지만 나머지는 모르기 때문에 난이 나온 거고요. 그렇죠? 원래 원본에 11이라는 거 매핑된 게 또 없으니까 당연히 표시가 안 되겠죠. 여기는 데이터 프레임, 넘파이 어레인지 0부터 15까지 2차원으로 만들고요. 밸류 만드는 거죠. 인덱스는 우리 열 제목, 인덱스는 여기 행 제목이 되겠죠. 칼럼스는 열 제목. 그래서 개수가 딱 맞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죠. 칼럼스 여기, 칼럼명, 인덱스 여기. 나머지 위에 생성한 데이터들은 그대로 순차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렬 모양 그대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 생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조건 지정이 되겠죠. 데이터 3라고 되어 있어요. 대괄호 점에서 이렇게 이만큼 활성화 시켜주고요. 그래서 5보다 큰 애들만, 그러면 얘죠. 걔네만 마스크 1에 집어넣어라. 여기는 트루 폴스로 구분이 되어 있을 거고, 그렇죠? 저 밑에 3개는 true인데 위에는 2니까 작기 때문에 false로 나와 있죠. 마스킹한 거를 원본 데이터에다가 적용했어요. 적용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작은 값들은 날아가는 거죠, 여기. 지금 행만 추출한 거죠, 행만. OIO라는 행은 날아갔고, 그렇죠. 요 행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죠. 밑에 3개만, true인 행만.
우리 물결 표시는 뭐예요? 마스크1이 아닌 거라는 얘기죠. 마스크1이 아닌 거 아시니까. 마스크1이 아닌 거는 다 0으로 바꿔라. 마스크1이 아닌 게 얘였잖아요. 그렇죠? 얘를 다 0으로 바꾸는 게 되겠죠? 자, 6보다 작은 거. 6보다 작은 거를 마스크 2로 넣어놓고, 그럼 이제 마스크가 돼서 트루 폴스 나올 거고요. 여기는 지금 트루 폴스가 갈려있죠? 여기는 다 폴스고 여기 다 트루인데, 두 번째 콜로라도 행이 트루 폴스가 조금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리를 집어놓고 걔를 0으로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요만큼을 활성화 시켜뒀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요거 위에 걸 적용하면 걔를 지금 0으로 바꿨으니까 해당되는 부분이 0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행 인덱싱. 기본적으로 로케이션이나 아이로케이션은 그렇죠. 행을 선택을 할 거고요. 로케이션은 라벨, 정수 인덱스 위에 약간 말씀드렸던 내용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뽑을 때는 대괄호 점 하면 되잖아요. 대괄호 점. 그렇죠? 그럼 열을 뽑는데 행을 뽑을 때는 그렇죠? 이렇게 로케이션을 적용해야 된다 이거. 로케이션. 데이터의 로케이션 이렇게 여기가 활성화된 시리즈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나오는 거죠. 오늘 1, 2, 3, 4 이름은 콜로라도라고 나오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로케이션 2번 하면은 0, 1, 2 콜로라도가 2번이 맞나요? 실행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어. 저 위로 올라가 버렸네. 지금 이게 잘못됐죠? 이게 잘못 나왔네. 콜로라도 행이 아니고 지금 여행이죠. 왜냐면 요게 지금 인덱싱으로 2번이잖아요. 0, 1, 2인데 자료가 잘못됐죠? 8, 9, 10, 11이니까. 그렇죠? 이거가 유타로 바뀌어야 돼. 여러 행을 하는 방법. 그럼 지금 리스트로 행을 설정하는 게 되겠죠? 그럼 뉴욕행, 콜로라도행, 유타행 이렇게 집었어요. 항상 우리 키값에 LPing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키값에 키값 지금 이렇게 중복된 행이 두 개가 생긴 걸 볼 수 있죠. 로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아이로케이션 3112래요. 3112 얘가 원래 원본이 3번이 뉴욕이었나요? 그렇죠. 내가 요거니까 0, 1, 2, 3이니까 3111이니까 뉴욕, 콜로라도, 유타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괄호 두 개니까 뭘로 나와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오죠.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슬라이싱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넘파이에서 한 거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넘파이가 우리가 선행이 되는 거예요. 아이로케이션, 땡땡 뭐예요? 행 전체 의미하는 거죠, 행 전체. 그럼 일단, 이것도 위에 자료를 좀 복사를 해야겠네요. 근데,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원본이 예죠? 원본이. 좀 깨지는데. 캡처를 떠서 볼까? 캡처를 떠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행은 전체. 행 다 설정해주고요. 이만큼 설정이 된 거고. 활성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0, 1, 2, 3이니까 2번까지 0번부터 2번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1, 2, 3만 이만큼만 다시 필터링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 영역이 그대로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행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싶다. 행은 2번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0, 1, 2니까 2번부터 끝까지니까 이만큼 활성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열은 전체다. 그러면 뭐예요?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 모양 그대로 나온 거 보일 수 있죠. 아이로케이션 2번부터 끝까지 그럼 뭐예요? 이만큼 끝이죠. 항상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면 뭐예요? 행이죠. 행에 대한 슬라이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행렬 슬라이싱 이것도 지금까지 한번 말한 거 똑같죠. 보면은 2번부터 끝까지 이만큼 활성화 시켜놓고 열은 뭐예요? 0, 1, 2를 얘기하는 0, 1, 2 그러면 요만큼이 되는 거죠. 스텝 우리 스텝은 땡땡 그죠? 땡땡 이게 조금 저도 처음에 할 때 왜냐면 이게 파이썬 문법에서 공식적으로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문법이. 근데 우리가 원래 파이썬에서 인덱스 슬라이스 배울 때 이 땡땡이 전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를 굳이 약간 슬라이싱 문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일단 얘는 모르겠고 첫 번째 땡땡 얘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그죠?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전체부터 두 번째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의역해서 생각을 해보면 스텝, 투 스텝을 뛰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0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짝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짝수행. 그렇죠? 얘는 뭘 말하는 거예요? 홀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홀수행. 그렇죠? 그러면은 행은 뭐냐? 짝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0번, 0번하고 2번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해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은 이렇게 하면 홀수행이라는 거예요. 홀수행. 얘가 홀수행이죠? 그럼 2, 4. 거 영역만 지금 목표로 나온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조합을 하겠다. 데이터의 로케이션. 그럼 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행 했어요. 일단 콜로라도래요. 그럼 콜로라도를 일단 설정을 딱 해주고. 콤마 찍었으니까 열이죠, 열. 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라벨로 인덱싱인 거. 2랑 4래요. 그럼 얘죠. 얘랑 얘. 그죠? 지금은 어떻게 나왔어요? 시리즈로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아이로케이션 2번이래요. 2번은 유타니까. 유타 활성화 시켜놓고 열 인덱스 301이래요. 301. 순서대로니까. 얘가 3번이죠. 4 먼저 나오고 얘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11 나오고 8 나오고 9 나오면 되겠죠. 11, 8, 9. 행렬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이로케이션, 그럼 정수인데시구나. 근데 지금 범위가 픽스를 했죠. 1, 2번. 1, 2번이면은 콜로라도랑 유타. 열은 똑같이 301이에요. 그럼 얘부터 3, 0, 1. 그대로 나온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행렬을 약간 재배열하면서 원하는 부분만 뽑는 약간 기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라벨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라벨로 슬라이싱 한 거니까 콜로라도 까지라고 나왔죠. 콜로라도 까지라고. 그러면 콜로라도 이전이 아니고 얘는 정수니까 그죠? 아니, 라벨이니까 이만큼 설정이죠. 행은 이만큼. 그 다음에 투 하나니까. 그러면 얘죠. 그러면은 땡땡만 나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수 인덱싱이랑 이렇게 라벨 인덱싱이랑 다르다. 얘는 지금 영어가 추가된 거죠. 그러면 다시 보면 콜로라도까지 이만큼 선택해놓고 열은 뭐야? 투. 여기 얘기하는 거죠 지금? 투부터 끝까지네요. 투부터 끝까지니까 이만큼이죠. 그 범위만 나온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는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가를 이용해서. 데이터, 원래 이게 데이터죠, 지금? 이 데이터에 아이로케이션, 정수로 우리가 뭘 할 건데, 일단 행은 전체래요. 전체 설정해주고요. 열은 3번까지래. 0, 1, 2. 요만큼. 요만큼이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에 3가 5보다 큰 것만. 3가 5보다 큰 것만. 그러면 어떤 건가? 얘네 요만큼인 거죠? 얘네 다 0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괄호가 열고 닫히고 연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필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필터. 그래서 여기 더 지나가도 필터가 적용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1번에 나왔던 예제가 여기 나오네요. 날짜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판다스의 데이터 레인지가 범위라는 거니까 유용한 함수가 되겠죠. 스타트는 우리 어레인지랑 똑같아요. 근데 대신에 얘는 그냥 날짜에 대한 표준 함수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피오리도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 근데 이제 인자에 따라서 얘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지금 1월 1일부터라고 하고 여기를 6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스타트 값이 어떻게 되나요? 1이죠. 1. 그 1을 기반으로 해서 6일치가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프리퀀트리 반복수나 기간을 얘기하는 게 여기 D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옵션이에요. 여기 이제 D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2013년 1월 1일부터 6일치 데이터를 만든다. 빈도나 기간을 뭘로 할 거냐? 1기반으로 하겠다. 데이라고 나오고 중요한 거는 데이터 타입이 데이터 타임이라는 객체입니다. 날짜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것도 이 옵션에 대한 거는 제가 GitHub 마지막에 표를 하나 거기 링크를 넣어놨어요. 그걸 열어보시면 옵션 정리표, 프리퀀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D는 데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면은 2D 하면은 2일입니다. 2일 이틀 주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B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게 얘는 업무 일자를 다 알고 있어요. 업무 일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달이면 업무 개시일이 언젠가요? 6월 3일이죠? 왜냐면은 토요일이라고 일요일이 1, 2일이기 때문에 업무 개시일은 자동으로 6월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W는 이제 위켄드를 얘기하는 거가 됐고요. 뭐 M은 먼스 얘기하는 거. BM이면은 월 기준인데 비즈니스 기준. 이런 것들 옵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쿼터도 알고 있고 보면은 업무 시작 시간까지 알고 있어요. 보면 BH라고 나오죠. 비즈니스 아워 해가지고 9시부터 17시로 되어 있는데 한국이 맞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18시인데 얘는 17시로
근데 이거 다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초까지. 굉장히 조금 트렌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쿼터별로 업무 CR도 구분이 가능하고요. 분기별, 쿼터별, 반기별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프리퀀시 옵션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죠? 참고하십시오. 넘파이에 6 곱하기 4행렬을 만들어 놓고 인덱스는 데이트스라고 하겠다. 데이트 위에 만들어 놓은 거.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쭉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칼럼을 만드는데 좀 특이한 기법을 적용했어요. ABCD라는 문자를 어떻게 바꿨어요? 리스트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A, B, 4개. 걔가 열제목으로. 시계열 데이터라고 우리가 이게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데이터 분석에서 50% 이상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도 시계열 데이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현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옵션들은 잘 알면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분석할 때는 뭐 주말을 빼놓고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업무 시간만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휴일 같은 거를 별도로 빼서 분석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기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는 굉장히 조금 집중을 하셔서 다루셔야 됩니다. 시리즈 1, 2, 3, 4, 5, 6 리스트로 만들어 주고요. 데이터죠, 데이터. 얘는 밸류가 될 거고요. 인덱스는 함수로 만들어서 바로 2013년 1월 2일부터 6일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프리퀀틀리는 D, 대의 기준으로 나왔고 데이터 타입은 int 64다. 데이터의 타입을 말하는 거니까 정수가 맞죠? 요거는 데이터 타입 객체인 거고 지금 데이터 타입을 말하는 거죠. 인덱스 타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로케이션, 지역화를 적용했어요. DF1이 예저에 얘도 사진을 찍어볼까? 행 전체요. 다 이만큼 활성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열은 뭐예요? F래요, F. 좀 잘렸네요. 잘린 게 아니고 없죠, F가? F가 없어요. 그죠? S1. 얘를 지금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생성은 될 텐데. 그렇죠. 생성이 된 거죠. F란 열이 없으니까 생성은 됐는데, 거기에 이제 S1 요 데이터를 집어넣으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3, 4, 5, 6. 2013년 1월 1일이 지금 매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랑 매핑되는 F 값은 지금 난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날짜도 얘가 지금 인덱싱이 얘가 키값이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키값. 로케이션에 지금 뭐야? 데이트스의 0이래요. 0. 데이트스 0. 여기죠? 여기 활성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열은 A래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걔를 0으로 바꿔라. 걔만 0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한 개의 요소의 값만 바꾼 거. I 로케이션 0, 1. 좌표 체계를 보면은 얘가 0, 얘가 0,0이고 얘가 0,1이죠. 얘도 0으로 바뀌었죠, 지금 보면. 그 다음에 행 전체 픽스 시켜놓고 D열만 지금 선택했네요. D열. 얘만 해놓고 걔를 numPy 어레이에 5 곱하기 df1의 랭스래요. df1의 크기. 그러니까 들어갈 공간을 지금 구하는 거죠.
근데 걔를 지금 5로 집어넣으라고 했잖아요. 5. 지금 다 5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거 랭스 왜 쓴 거예요? 이게 길이 내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랭스 쓰면 구할 수 있죠. 여기서 len df1 하면 뭐가 나오나요? 1, 2, 3, 4, 5, 6이 나올 거예요. 출력해보시면. 지금 이렇게 스칼라 형식으로 곱했더니 각 요소 얘를 이 길이만큼 만든다는 얘기 되는 거죠. 그 배열을 만들어 놓은 거고 걔를 집어넣은 거. 요거는 데이트스 1번이래요. 행 1번 1번이니까 얘 1번 1월 2일 거. 그 다음에 열은 전체래요. 뭐 건들 필요 없죠. 열 전체. 거기에 3 곱하기 df1의 쉐입의 1이래요. 좀 어렵게 되는 우리 쉐입 찍어보면은 어떻게 나오나요? 행렬 나오죠? 풀로? 그러니까 뭐 일부러 조금 내가 봤을 때는 기교를 부린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됐어요? 3.0으로 바뀌었죠? 3.0이니까. 아, 다 바뀐 거죠? 다 바뀌었지. 왜냐면 여기 다 선택했잖아. 선택한 영역의 밸류들을 얘를 입력을 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 3.0, 3.0이 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다. df1이 f까지 있었나? 아, 그쵸. F까지 있네요. 요건 지금 그림 파일 띄우는 거는 df고, df1은 F까지 추가되어 있으니까. F까지 3.0. 이거는 아이로케이션으로 이용한 거죠. 아이로케이션 2번, 012, 1월 3일 얘기하는 거고, 이만큼 선택을 해놓고, 열 전체래요. 똑같이 보면 되고. 원파이 4 곱하기 쉐입이에요. 그럼 다 A열부터 F까지 4.0으로 바뀌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4.0 해도 되는 거죠. 4 집어넣어도 되니까. 약간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코드들을 일부 생성한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결칙 처리겠죠. 결칙 처리. 결칙은 보통 num파이의 난으로 처리가 된다. 근데 이제 자료 형에 따라서 난은 이제 부동소수점을 말하고 na는 정수를 말하고 nat는 시간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해당 객체에서 없을 때는 어쨌든 na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값으로 변환돼서 표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키밸류에서 만들어 놨고요. 딕셔너리죠? 딕셔너리. 스테이트스도 만들어 놨고. 오브젝트 2는 시리즈 만드는데 sData를 만든대요. 예죠, 얘. 위에 거. 인덱스는 이걸로 하고. 그런데 지금 왜 그런 거냐? 인덱스에 매핑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인덱스에 캘리포니아가 없죠? 그죠? 여기 해당하는 지금 값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만 난이 나오고 나머지 오하이오 그다음에 뭐 오리온이야 뭐야? 걔는 값이 혼재하죠. 그러니까 오하이오는 35,000. 35,000. 지금 플로트로 바뀐 거는 얘가 난이기 때문에 바뀐 거고요. 매핑되는 게 다 바뀌어가지고 매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판다스의 이지나 넘파이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 같죠. 널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 널이 있냐. 오브젝트 2라는 객체에 널이 있냐. 널이 있죠 지금. 캘리포니아라는 행에 널이 있죠. 얘만 true고 나머지는 false가 나오네. 나는 반대겠죠. 반대. 근데 위에 지금 나가 이것 때문에 뭐 정수. 오브젝트 2에 또 이지나. 원래 여기 나오는 거죠? 똑같은 거. 지금 사용 방법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저는 직관적인 것 같아요. 뭐 판다스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에 널이 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되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맞나? 그리고 또 똑같습니다. is null, not null.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얘가 이제 별칭이에요, 별칭. 똑같다는 의미예요, 똑같다는 의미. 널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 또 n이랑 우리 또 나오죠. 이것도 넘파이어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널이 얘는 뭐예요? 널이 있냐? n이 하나라도 널이 있냐라고 물어보는거죠. 하나라도 있냐? 그죠? 얘는 not null. 그러니까 모든 값이 널이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하나가 널이 있으니까 얘는 false라고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넘파이어는 이거 똑같았죠? df1 여기 위에 있는 거 이제 출력이 된 거고 아까 날짜 데이터였어요. 여기 지금 난이 하나 있고 그래서 리인덱스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이름을 재배열하겠다라는 게 되겠죠. 인덱스는 뭘로 할 거냐? 데이트스에 0부터 4번까지 하겠다. 여기를 0, 1, 2, 3, 4번 지정해놓고 칼럼은 df1의 칼럼스 얘를 리스트로 바꿔가지고 한대요. 그럼 ABCD 아까 F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F만 있었죠. E가 없었고 DF가 ABCD였고 DF1이 F가 추가된 거였고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플러스 2를 했어요. 오른쪽에 지금 붙어버렸죠. 근데 걔는 값을 뭐 주지 않았고 그냥 열만 맞는 거니까 난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형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는 콤마가 있으니까 여기에 행이 될 거고 데이트스 0부터 1까지 이렇게 볼까요? 01, 1월 1일하고 1월 2일 일단 이렇게 활성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2열이래요. 2열 위에 거 다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에 난이 1로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죠. 1월 1일하고 1월 2일이 거기 2가 1.0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지널하고 똑같은 함수 이지널 아까 널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얘랑 얘는 true가 되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false 불 마스크를 만들어주고 똑같은 함수 이제 행렬별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엑시스 옵션을 줘서 그렇죠? 행별로 결칙이 있냐? 그러니까 행별이라기보다 행 방향으로 결칙이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아까 F랑 E 걔는 있었기 때문에 지금 true로 나오는 거고 나머지 A, B, C, D는 false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 X1로 열방향으로 가게 되면 지금 2번 빼놓고는 다 1월 2일 빼놓고 그죠? 1월 2일에는 지금 다 트루잉 하나도 없죠. 이 방향이니까. 근데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기 때문에 1월 2일만 빼고는 다 결칙 존재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 애니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빨리 넘어갈게요. 또 외우셔야 됩니다. 드랍마. 드랍 한다는 거야. 결칙을 버려라. 결칙을 버려라. 굉장히 중요한 옵션. 결칙을 버려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X0이 행방향이 디폴트이기 때문에 df2 아까 이 데이터에서 드랍나 how 어떻게 any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결칙이 있는
행 빼고는 다 드랍하라는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결측이 아까 1월 2일 빼고는 다 결측이 존재했어요. 다 날라가고 1월 2일만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식을, 그렇죠. 하우를 올로 했을 때는 다르게 보이고 있죠. 결측치로만 구성된 거를 지금 날리라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올이라는 옵션이니까요, 올. 올은 모두가 참일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조건이 만족하는 걔만 날려라. 근데 지금 원본이 아까 어디 갔어? 요거잖아요? 뭐 없죠? 없으니까 날아가는 게 없는 거죠. 반대로 이제 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열이 날아가게 되죠. 열이. 그럼 지금 F랑 E는 결칙이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날아갔죠. 지금 F랑 E 열이 날아갔죠. 얘는 올이면은 이제 다 만족할 때만 날아가는 건데 다 만족하는 경우는 지금 없으니까 살아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라는 결칙을 채우라는 의미죠. 결칙을 채우라. DF2에 필라를 했어요. 결측치를 5로 채워라. 그죠? 그래서 지각 결측이 여기 있었는데 5로 채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F 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프론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론트. 위쪽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채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방향이 지금 뭐예요? 열별로라고 나오죠. 열별로. 가까운 값으로 채워라. 지금 보면은 DF2에 얘네 둘이가 그죠? 원래 난이었는데 위에 있는 거 프론트 영역에 있던 값으로 채운 거예요. 똑같이 채워라. 그다음에는 1번 옵션이었어요. 1번. 그러면은 요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걸로 채우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아까 없었는데 그죠? 프론트 쪽으로 열방향이니까 값이 5.0으로 채워졌고요. 왜냐면 여기 있던 값을 가져온 거니까. 그 다음에 1.0 얘네들로 난이었는데 여기 있던 값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열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이 프론트니까요. F필. B는 반대 의미하죠. 반대 방향. 바텀이라고 생각할 될 것 같아요. 바텀. 밑에 값으로 채운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는 지금 왜 난이에요? 안 바뀌고? 밑에 값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밑에 봤는데 난이야. 얘도 밑에 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바뀌고 있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밑에 값 3.0이 존재했으니까 그대로 바뀌는 거. x1로 하면은 반대 방향. 그러면은 2에 있는 값이 오겠죠. 이렇게 채워진 거고. 얘네들은 왜 난이에요? 여기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시간이 맞게 끝나긴 했네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 FP라고 BP는 제가 외운 거랑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정식 용어를 보니까 포워드, 백워드가 맞네요. 그러니까 내가 위치가 여기라고 하면 이제 포워드는 이쪽 방향, 이쪽의 값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열방향이었을 때는요. 행방향일 때는 앞쪽에 있는 값이 맞겠죠. 백워드는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있으면은 행방향일 경우에는 이 값이 될 거고, 그렇죠? 열방향일 경우에는 이 값이 되는 거죠. 사실 이 결측을 제거하고 채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백워드, 포워드 방식을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데이터 과학자의 판단에 의해서 결측을 채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전체 값에서 평균을 내서 그 값으로 채운다든지 아니면은 최소 값으로 픽스를 시켜서 한다든지 그거는 데이터 통찰을 얻고 나서 데이터 과학자가 판단을 해서 채워야 됩니다. 뭐 데이터가 한 10만 개 있는데 거기에 한두 개면 그죠?
그냥 픽스에서 임의값을 입력해도 되겠지만 실제 이제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중구난방일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뭐 계속 자동화 시켜놨다고 해도 뭐 네트워크가 끊긴 상태에서 언어를 비워져 있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시적인 에러로 서버가 꺼놨어요. 뭐 그럴 때 안 채워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휴먼 에러로 어떤 사람들이 다루다가 잘못된 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거를 데이터 통찰한 다음에 맞는 기법으로 채우거나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뭐 뎁스 있게 다루겠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래 문제 리뷰하기로 한 거 그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조금 너무 똑같은 거 계속하면은 좀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1번 시리즈를 생성해라. 리스트 중간에 numPy에 난 하면은 인위적으로 결칙을 채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 인덱스에 난이 채워졌고 출력 결과가 시리즈인 거. 데이터 프레임인데 여기서는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되게 지금 막 꼬아서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 가지 유형을. 얘는 그냥 정수로 만든 거고 얘는 인덱스를 하는데 0, 1, 2, 3 포함해가지고 범위를 지정해서 플로트 형태로 만든 거고 얘는 3을 4번 곱해서 정수형으로 만든 거고 B는 리스트로 이름을 정해준 게 되겠죠. A는 이렇게 B 1인데 범위를 구해놨고 얘는 지금 뭘 말하는 건가요? 인덱스 리스트의 어레인지 0, 1, 2, 3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만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플로트 형태로 만들고 얘는 아까 말했듯이 스칼라처럼 3을 4번 곱해서 채우라는 얘기가 되겠고 얘는 테스트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을 각 열별로 다른 형태로 만든 거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형을 데이터 타입을 찍어 보니까 각 열마다 데이터 타입이 다르죠. 중요한 거는 지금 D열은 오브젝트라고 나오고 있고 여기 정수니까 둘은 플로트니까 그에 맞게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32비트로 약간 에지 타입으로 변경시켜준 부분이겠죠. 여기는 에지 타입을 쓰진 않았지만 인위적으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줬다. 데이터 어레인지 관련된 문제. 아까랑 뭐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똑같네. 아까랑 똑같죠? 예제 있던 거 2랑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처음 오행 확인하는 거는 TF 헤드 그 다음에 테일하면 마지막 부분이 나오고 안에 인자에 정수를 넣어주면은 그 라인만큼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F의 인덱스 하면 인덱스 속성이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인덱스가 데이트 타임 객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타임이라고 나오는 거. 칼럼 확인할 때는 DF의 칼럼스라는 속성을 접근하면 되고 칼럼 인덱스가 ABCD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트 타입은 객체다. 라고 나온 거 볼 수 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파이썬 함수들은 이렇게 거의 돼 있다 보시면 돼요. to numpy로 하면은 뭐예요? numpy로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많이 나올 거예요. 뭐 to CSV 이렇게 합니다. to CSV, to JSON 이런 식으로 문법이 약간 일관적으로 적용이 돼 있어요. 반대도 있을 것 같죠? 반대도 이제 뭐 반대는 이제 풀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to numpy로 바꿨으니까 DF에 있는 데이터들, 이 밸류들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numpy로 바뀌었다. numpy 데이터로. 또 여기는 데이터 타입까지 확인해 본 거죠. 그랬더니 오브젝트. 왜냐하면 자료형이 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브젝트로 나온다. describe는 수치형 데이터를 좀 일괄적으로 활용하는 명령입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들의 통찰을 얻는 것. 그럼 보면은 카운트는 열수죠. 얘는 각 열별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1, 4분위, 2, 4분위, 3, 4분위. 얘는 최대값.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해서 이제 통찰을 얻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최소값 같은 게 양수만 있어야 되는데 음수가 들어있다던가,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수치형 데이터에 요약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치형 데이터. 아래 랭크에는 100명의 국영수 사회 과학 점수가 들어있다. 여기도 read CSV라는 거는 이제 판다스의 공식화된 함수예요. CSV 데이터를 읽어보겠다. 여기에 경로로 나눴으니까요. txt의 로우 데이터 접근하게 될 거고, separate 구분자는 뭘로 할 거냐? 쉼표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값들이 로우 데이터로 뭐 점수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1, 2, 3, 4, 5 이런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판다스로 읽어오는 거니까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헤드는 0으로 헤드라는 옵션을 줬습니다. 이 데이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로우 데이터. separate는 쉼표로 되어 있고, 위에 이렇게 국영수, 사, 과학, 이렇게 뭐 칼럼 네임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렇죠? 헤더 0번으로 하는 거는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0번으로 하겠다고. 왜냐면 원래 헤더가 여기인데요. 그렇죠? 다음에 볼 때는 보면 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를 1번으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0번으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정수로 인덱스 넘버를 부여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개수는 100개. 그리고 5개 칼럼으로 정상적으로 로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열라벨이니까 뭐예요? 칼럼스 찍으면 되죠. 칼럼스. df.columns. 아까 보니까 여기 국어열이 이렇게 샵기호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저분하니까 알려주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칼럼스에 접근한 다음에 str의 스트립은 잘라낸다는 게 되겠죠. 여기 보면은 샵하고 점이 들어있어요. 점. 아니, 스페이스바 한 칸 들어있죠. 그래서 국어라는 글자가 샵하고 스페이스바 날라가서 다시 예쁜 스트링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본 거죠. 제대로 날라갔는지 다시 확인해 본 거. 여기서는 시리즈를 랜덤으로 만들어서 인덱스도 A, B, C, D, E 이걸 했어요. 5개 랜덤 정규 분포로 다르게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리인덱스 E, B, F, D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원본에 있던 거를 리인덱스 했으니까 해당 인덱스에 맞는 밸류가 따라오게 되겠죠. E에는 1.53, 그렇죠? B는 1.4366, F는 없죠? 없으니까 난. D는 0.1871. 끝났죠? 이 순서대로 재배열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설명인 거고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없으니까. 자, 데이트스에 접근을 했더니 데이터 타임 인덱스라고 해서 데이터 타임의 객체가 나오고 주기가 시겔 데이터처럼 나왔고요. 그래서 리인덱스 130이래요. 130이니까 지금 1번은 얘죠? 1번, 3번, 4, 0번 이만한 거예요. 행, 그 다음에 칼럼은 CBA로 했어요. 순서가 좀 바뀌겠죠. 그러니까 원래 값에서 여기 0.98이 먼저 오면 되겠죠. 0.95죠. 얘는 1월 1일 거니까. 그래서 리인덱스로 다시 조정을 하고 엑시스를 인덱스라고 했습니다. 행방향 얘기하는 거죠. 행방향. 또는 0번.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행을 뽑아오는 거. 얘는 칼럼 쓰니까 열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CBA니까 열 순서를 바꿔준 거죠. 그냥 이렇게. 인덱스 재배열해라. 또는 이렇게 1번을 쓰거나. 이게 더 저는 좀 직관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1번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잠깐 조금 풀어보고 가도록 하죠. 오늘 풀도 가시면은 프랙티스 판다스 2도 있을 겁니다. 양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한 거고, 양이 많지 않아요. 많은가? 네. 이거를 조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딕셔너리의 경우에는 이제 키 값이 열의 이름으로 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A, B 하고 안에 있던 값들은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두 리스트를 추가해라. 추가되면은 이제 원래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거 df1이죠. 여기서 df1에 대괄호 점 하면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칼럼이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일괄 작업 위해서 이렇게 리스트로 개수가 많기 때문에 CD열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인덱스가 행인덱스가 2, 3, 4인 걸 수출하는 표현식. 행인덱스의 경우는 우리 로케이션 지역화를 해야 되죠. 2, 3, 4번. 내가 행인덱스로는 2죠, 2. 여기 써놨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 3, 4, 이 부분이 일단 설정이 될 거고요. 열은 지금 ABT예요. 그러니까 C열을 빼고, 그러니까 C열을 빼고 ABT 2, 3, 4가 로케이션 지역화를 해서 자료를 추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K열 추가하는 거는 일단 만들어야죠. 새로운 칼럼을 만들고 원래 있던 자료에서 곱해야 되기 때문에 B에다가 3 곱해서 만들어준 다음에 넣어주면은 K열이 생성될 거고 얘는 B의 3배니까 1, 3, 2, 6, 3, 9 이렇게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열을 추가하겠다. 근데 R열은 교등분포에 따라서 0에서 1로 랜덤으로 그러면 numpy 랜덤의 랜드 사용하고요.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개수가 몇 개일지 모르니까 그냥 랭스로 구해놓으면 그 길이에 맞게 생성이 되겠죠. 그럼 새롭게 칼럼 만들고 거기에 바로 numpy의 랜덤수 이용해서 길이 측정해서 추가해 준 부분에서 지금 R열이 생성이 됐습니다. 로케이션이죠, 이것도. 행 135행 선택하고 열은 C열만 선택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있는 거 6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1번, 3번, 5번 행의 C값, C열 값만 6으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죠. 시계열 데이터 관련 문제. 이 부분은 똑같고. A 얼마나 추출하라. 그러니까 대괄호 좀 더 대괄호 좀. DFA. 그러면은 이 열 추출해서 뽑혀서 나온 거 보실 수 있고요. 시리즈 형태죠. 시리즈 형태 나왔고, 프리퀀시랑 이름, 그다음에 플로테이트 타입.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띄어쓰기 있을 경우에 아까 안 됐었죠. 아까 오하이오였나? 네, 그 줄을 추출했을 때는 띄어쓰기가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는 안 됐고.
일반적으로 대괄호 점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열은 대괄호 점이고 행은 로케이션 하면 되겠죠. 행부터 먼저니까. 여기서는 우리 정수 인덱싱 활용한 슬라이싱. 그러니까 0부터 2번까지죠. 0, 1, 2. TF에. 지금은 뭐예요? 점이 없기 때문에 행이 적용이 됐고 슬라이싱에서 0번부터 2번 행까지 슬라이싱에서 추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수로, 인덱스 라벨로 슬라이싱을 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정수 인덱싱처럼 미만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해당 데이터, 인덱스 네임이 적용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까지. df 인덱스는 지금 날짜가 있으니까 날짜가 나오고 있구나. 데이트스 똑같이 1월 1일에 데이터를 확인하는 한 줄 표현식 로케이트랑 데이트스 변수를 활용해라. 데이트스의 0 여기가 추출됐고 여기에 있는 밸류들이 나온 거 볼 수 있죠. A, B, C, D가 있었고 각각 값들 두 열을 추출해라. 행 전체 선택해주고 A랑 B열 두 개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죠. (1월 2일부터 1월 4일까지를 뽑아라. 이것도 로케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라벨 인덱싱 해주고 두 개 열 지정해주면 되겠죠. 콤마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추출되는 모습. 1월 2일에 한 행만 선택을 하고 두 개의 열이죠. 그러면 두 개의 요소가 출력이 됩니다. 1월 1일에 A열만 추출하는 거. 그러면은 0번, 첫 번째 거. 1월 1일 거고, 거기에 A. 거기에 값만 나오겠죠, 값만. 3번이고, 아이로케이션을 쓰라고 하니까, 정수 인덱싱으로 3번. 3번부터 4번을 대상으로 0번, 1번, 1번 추출하는 거. 그럼 얘는 3, 4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3, 4번 행. 얘는 0번부터 1번 열이니까 A, B 두 개만 나온 거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 이렇게 연습 문제 되게 많네. 이거는 정수 인덱싱으로 1, 2, 4, 0, 2, 3, 1. 얘는 행이고, 그렇죠? 열이죠? 행열. 홀수는 아까 말했듯이 1번하고 땡땡이 하면은 1번, 3번, 5번 행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그 행이 징검다리로 선택이 됐고, 열은 전체, 그죠? 열은 전체. 열은 LCD에 다 있으니까. 아이로케이션 하나밖에 없으니까 행 얘기하는 거죠. 행 1번부터 2 하면은 홀수행이 추출된 거 볼 수 있고요. 아이로케이션 행 전체 열은 1번, 2번 얘기하는 거니까요. B가 1번이고 C가 2번이죠. 네. 이렇게 슬라이시 있는 부분. 양수인 행만 추출해라. 그러면 마스크를 이용하라고 돼 있으니까 DFA 값이 0보다 큰 애들만 마스크를 담아놓은 다음에 마스크 자체를 로케이션 해주면은 행이 추출될 거고 그렇죠. 0번보다 A열의 항목이 큰 거만 적용이 돼 나오겠죠. 3번, 1월 3일 같은 경우에는 값이 마이너스였나요? 마이너스니까 안 나왔죠. 아니야, 이거는 B고 A를 보면 3일이 이렇게 안 나오네. 여기 마이너스니까 안 나왔죠. 결칙을 뭐 하라고 변수 이름을 뭐 정해줬는데, 네. 0보다 큰 거, 걔를 담아넣어서 그대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0보다 작은 값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난으로 바뀌었죠?
음수값을 떨궈내기 위해서 구글 마스크를 이용해서 적용을 했더니 포지티브가 양수 의미하는 거니까 나머지 음수였던 요소들은 다 난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numpy array 바꾸는 부분 to numpy 데이터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0보다 큰 거, 이거 감안한 거. 이거는 지금 보면은 1차원? 1차원이니까 이 순서대로 펴진 거예요. 1, 2, 3, 4. 코드 읽듯이, 이렇게. 1차원으로 numpy로 출력된 거. 결측이 있는 열을 하나라도 있으면 선택을 any를 써야겠죠, any. 방법은 어떻게 any를 써야 되고, 열을 삭제하라고 했으니까 열 방향으로 XS1 옵션을 주고, 결측을 삭제하는, 결측을 떨구는 함수는 드랍 나였습니다. 드랍 나. 그래서 지금 A, B, D 열은 결측이 다 있기 때문에 처음 보면은 지금 C열 빼고는 다 결측이 들어있으니까 다 날라갔죠. 그다음에 아까처럼 성적 로드했고 중복된 게 좀 있네. 5개 행을 확인하는 거. 첫 번째, 헤드 대 헤드, BF 헤드. 라는 값이 좀 있네. 0값. 그 다음에, 마지막 행은 테일로 주면 되고, 10개 행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안에 인자 넣어줘야 되겠죠. 테일 10. 그러면 밑에 구간을 봤으니까, 인덱스를 보니까, 100개 행이구나. 알아볼 수 있을 거고요. 국어 점수 90점 이상 학생들만 표현한 작성식. 그러면은, 이렇게 모아주면 되겠죠. DF 스코어 국어가 90점 이상인 애들만 서 표현을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 조건에 맞는 행만 출력이 되는 거죠. 국어 점수 90점 이상인 애들만 10점 이하 값들은 numpy 난으로 바꿔줘라. 원래 원본 데이터에서 10점 이하인 애들은 난을 입력해라. 10점이 안 되는 요소들이 다 난으로 바뀐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결측 횟수는 이렇게 이즈널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행방향으로 전개가 되니까요. sum 그러니까 각 칼럼별로 몇 개가 있는지 결측이 몇 개가 있는지 개수를 세주는 게 되겠죠. 결측이 굉장히 많죠 지금 데이터에. 그 다음에 좀 테크니컬하게 쓰기 위해서 결측치 비율이 20% 이하인 열들만 뽑아내기. 또 이진월이랑 똑같죠? 이진월 0.2 곱한 거니까 여기에 이하인 애들만 적용해서 넣어준 거. 그게 어디 있냐 봤더니 다 있고 사회 과목만 빼고 나머지는 다 결측치의 비율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측치의 비율. 지금 사회는 26이고 나머지는 얘는 지금 26%니까요. 그렇죠? 나머지 다 20% 이하죠. 이것도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열에 대한 인덱싱이라고 나오지만 로케이션은 우리가 행을 추출한 것. 행 전체 열은 위에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결측치가 있는 거를 지금 뺀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넣어주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열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회열. 그 다음에 여기서는 결측을 모두 10으로 채워넣겠다. 그래서 필라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겠다. 여기 값을 픽스를 해줬어요. 10점. 결측이 있는 거는 10으로 채워라. 지금 DF 스코어 20이라는 데이터는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죠. 비율 20% 이하인 열. 20% 이하인 데이터들은 다 10으로 고정시키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 보면 10점, 10점, 10점 이렇게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새롭게 만들었고요. 새로 선언한 거. 왜냐면 위에서 데이터 계속 실행을 하니까, 여기 뭐 데이터 프레임이 좀 바뀌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 놓고, 다시 지정을 한 부분. 그래서 마스크에다가 이즈 날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난이 있는 값들은 true가 나오겠죠. 그런데 밑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 의미는 널이 있는 곳에다가 지금 20을 넣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거 보니까 막 에러가 막 뜨고 있어요. 어쩌고 하면서 에러 아니고 경고문이 맞겠네요. 워닝. 그러니까 실행은 되지만 세팅이 어쩌고저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인덱스 슬라이싱을 2번 연속 적용을 해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df 스코어 20이라는 변수는 원래 df를 가공해서 만든 거죠. 왜냐면 그 결칙 20후 이하인 열들을 뽑아서 새로 생성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얘가 친절하게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워닝으로. 뷰랑 카피. 그러니까 원본에 대한 어떻게 손실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케이션, 행렬 전체 선택한 다음에 마스크 된 것만 또 필터링하고 걔에 대해서 20을 삽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 이제 메모리에 넣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체를 일단 딱 활성화 시켜놓은 다음에 위에서 만들어 놓은 마스크 다시 설정을 하고 걔만 20을 바꿔라. 가 되는 거니까요. 로케이션 교체를 뭐 사용하는 거에 좋다. 나온 네, 이건 이렇게 맞고 연산 정렬 나오고 있고 연산은 조금 너무 반복했다 보니까 뭐 괜찮은 부분 좀 생략을 할게요. 시리즈 연산 시리즈 만들어 놨고 S1에다가 2를 곱했어요. 그러면 각 요소에 스칼라 2를 곱해서 되겠죠. S2도 새롭게 만들고 S1하고 S2를 더해라. 그러면 이제 연산대 값이 나오는데 조금 원파일이랑 달랐던 거는 없는 데이터도 있잖아요. 얘는 지금 행의 개수가 4개고 얘는 5개잖아요. 그죠? 매핑이 안 되는 거는 난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볼까요? 얘가 S1이고 얘가 S2인데 S랑 S2를 더했어요. 그럼 7.3하고 마이너스 2.2 뭐 이런 거 되죠? 그 다음에 C 1.1 되고 D는 여기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난. E 같은 경우는 1.5에서 마이너스 1.5가 0. 그죠? F도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없는 게 있고 이쪽이 없는 게 있으니까 둘 다 난. 그죠? 항상 인덱스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9점이니까 플로트 형태로 9개 2차원으로 만들고 칼럼은 BCD로 리스트화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BCD 3개 칼럼 만든다는 얘기고 인덱스는 오하이오 텍사스 콜로라도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DF에서 3 빼면 뭐예요? 우리 행렬에서 했듯이 각 요소별로 3 빼주는 거죠. 스칼라를 뺐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 요소별로 3 뺀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3행렬. 그래서 인덱스가 하나가 늘어났고. 얘도 마찬가지로 더하면 이제 매핑이 안 되는 거는 난으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하이오가 아니고 뭐가 생성된 거야? 콜로라도. 그렇죠. 콜로라도가 DF1에는 있는데, 그죠? DF2에는 콜로라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없으니까 다 난일 거고. 오하이오는 지금 B는 있고 D는 있는데, 그죠?
C가 지금 여기 없죠. 얘는 BD2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렬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은 인덱스에 따라서 한쪽에 있고 한쪽이 없으니까 연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연산이 안 되는 요소 값들은 다 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데이터들을 막 합치거나 분리하거나 이런 게 생기면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죠. 인덱스를 매핑이 정확히 안 해놓으면. 그러니까 항상 이 인덱스가 키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여기는 필밸류. 필밸류는 값 채우는 옵션이 되겠고요. df에 인자를 사용해서 0을 채우겠다. df1에다가 df2를 추가하는 거죠. 함수를 보시면 df1에 추가해라. 뭘 추가해? df2를. 그 다음에 그럴 때 결칙이 생길 경우에는 0으로 채우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게 매핑되는 게 여기. 요거죠, 요거. 이거 좀 다시 봐야 되겠네. 이거를 좀 보면서 하죠. 네. df1이 예고. 캡처 빼보겠습니다. df1이 예고. df2가 bd 얘니까요. bd. 그래서 열 이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df1에 df2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df2 원본이 얘죠? 보니까 여기는 뉴타가 있고 여기 뉴타가 없죠.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읽나요? 나 저 이 지명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미국 지명인가? 오리건이네. 오리건이요. 오리건이 df2에 있는데 여긴 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있고 없고가 있었어요. 얘도 좀 찍어 놓을까요? 이게 자꾸 안 찍으니까 이미지로 수상을 할게요. 잠깐. 프로그램. 좀 판타스 할 때는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해놓고 df2를 찍어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오버램에서 위에 게 df1이고 2죠. 더하기는 봤으니까 df1에 df2를 얘를 더하래요. 더하라고 식을 봤을 때 더하게 되면은 일단 유타가 일단 들어가겠죠. 생성될 거고, 그렇죠? 생성됐고, 그 다음에 OIO는 중복이니까 둘 다 더하면은 3.0이 맞죠. 그 다음에 1.0하고 D니까 지금 뭐야? 다시 가야 어디까지 하나씩 보고 하나씩 가야 되나? 유타 여기 있고 여기가 없으니까 더했을 때 0이 됐고 근데 C는 지금 없죠? 얘한테 없잖아요. C가 걔는 난 그죠? D는 여기 있고 E도 여기 있고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리건도 얘는 없고 얘는 있으니까요. 9.0 나오는데 얘도 지금 C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지금 열에 대해서 많이 나온 거예요. 자동 계산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add, 알고 있는 거고, substitute, multiply, division. 것만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플로 디비전 이런 게 있어요. 못 계산하는 함수다.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모양을 일치하는 작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모양이 맞으면 계산이 됐던 걸 알 수 있고 0부터 11까지 형성이 됐고 2차원으로 0번 뽑으면 행이 출력되죠. 행 0번 행 어레이에서 얘를 빼겠대요. 그럼 얘는 같은 거에서 같은 거 뺀 거니까 다 0이 되는 거고 4, 5, 6, 7에서 0, 1, 2, 3을 빼면 4, 4가 되죠. 마찬가지로 8, 8, 8, 8 브로드캐스팅이 불가한 거, 행 전체 1번열 어레이에서 뽑는 거니까 여기서 뽑는 거요? 행 전체 1번열 159를 얘기하고 있는데 159 여기서 트라이셉트문을 줬네요. 어레이랑 저 계산이 되냐? 어떻게 불가능. 그냥 모양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이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모양을 변환하겠다. 159 그렇죠? 159를 뽑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얘를 필터링 걸어서 행은 똑같이 하고 열을 열값을 1로 하겠다. 그럼 159라는 걸 출력을 한 거 가지고 차원을 변경한 거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1행열인 거죠. 열에다가 열 지금 차원을 추가한 거니까요. UX로. 그래서 지금 그 모양 그대로 2차원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양을 강제로 조정을 하니까 그제서야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넘파이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지금 이제 데이터 프레임 3부터 나오는 거. 이것도 플로트 형태로 4 곱하기 3 2차원형을 만들고 칼럼 이름은 BD2로 하겠다. 인덱스는 유타, 오하이오, 텍사스, 오리건 시리즈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프레임에서 아이로케이션 0번 그러면은 행이죠. 행 여기 그래서 이게 세로로 출력된 거 이름은 유타다. 브로드캐스팅은 기본적으로 행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프레임에서 시리즈를 빼면 012에서 012 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000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지 012죠. 012 데이터가 0129 인덱스는 BF 012 여기다가 프레임에다가 시리즈 2를 더했어. BEF 열 이름이 맞는 거는 자동적으로 더하기가 되는데 그죠? 한쪽에 있고 한쪽에 없는 피처들 칼럼에 대해서는 지금 난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항상 키값이 매핑이 되냐 안 되냐 매칭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거고 시리즈 3에는 프레임 D라는 거 그럼 D 프레임에서 D래요. 요거죠. 03 요거죠. 프레임 얘니까 1470 1470 그래서 프레임에 서브 빼기죠. 빼기 프레임에서 시리즈 3을 빼라 빼는데 행방향으로 빼라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프레임 사진 찍어볼까요? 얘가 지금 프레임이죠. 시리즈 3은 위에 거 얘를 얘기한 거. 그럼 지금 각 모양별로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이죠. 3에서 4 빼면 마이너스 1이고 그쵸? 행방향으로 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는 0이랑 똑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니버셜 함수 유니버셜 우리 수학
관련된 통계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들이었어요. 데이터는 똑같은데 랜덤으로 랜드 n으로 4 곱하기 3 행렬로 플로트 형태로 만들어 놓고 노멀라이제이션이 된 데이터죠. ABS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q 빼버려서. 그래서 각 요소별로 음수들이 마이너스 q 제곱되고 바뀐 거. 넘파이에서 넘파이의 ABS 프레임 B 프레임 B를 뽑아가지고 얘를 바꿔라. 이거 똑같은 거죠. 맵 함수. 맵은 우리 파이썬 함수가 똑같습니다. 맵핑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걸 람다로 적용을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EF를 하게 되면은 소유점 두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소유점 두 자리. 소유점 두 자리 F스트링 문법을 이용해서 얘를 X로 람다로 활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람다는 뭐예요? 그냥 지금 포매팅을 한 거고 맵핑되는 값에 대해서 그냥 소유점 두 자리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2열을 바꾼다는 얘기. 2열. 예. 5, 1이니까 뭐 1. 부정적으로 반올림이 들어간다. 특이하죠. 라운드 함수를 사용한 게 아니지만 이렇게 포매팅을 하게 되면은 반올림에서 두 자리로 바꿔주는 거. 람다 함수를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거죠. 함수 기능을 하는 게 람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프레임 2를 뽑아서 매핑해라. 포맷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냥 얘는 원래 있는 값을 소유점 두 자리를 바꾸겠다. 반올림에서. 그러니까 적용돼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판다스 버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실행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전체에서 전체 값을 그죠? 소유점 두 자리로 바꿔라가 되는 거죠. 좀 괜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잠깐만요. 이 버전이 뭔데? 저 옛날 걸 쓸게요. 이걸로. 네. 근데 이러면은 밑에 거 다 다시 해야 되는데 눌러보죠 뭐. 어플라이라는 거는 이제 바로 적용한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맵핑을 하고 그거를 바로 적용해라까지가 명령어가 들어간 거예요. 한나스 2.1 버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 버전이 뭐였지? 오. 2.03이네요. 그 2.1 버전부터 매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최신 거라는 얘기죠. 이 맵이라는 함수가. 원래 이거였는데 이거 좋아. 근데 아마 오픈이 돼 있으니까 설치를 하면 되시긴 될 거예요. 우리가 항상 버전에 민감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인위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프라인 맵을 사용을 했고요. 얘는 최대값에서 최소값 뺀 거를 람다로 만들었네요. F1이라는 거는. 각 열별로 최대값에서 최소값 뺀 거. 검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얘니까 1.1 빼면 뭐 0.67 뭐 나오겠네요. 뺀 거죠. 제가 차이 T
이거는 포매팅이 들어간 거고 원본에서 계산해야죠. 얘가 프레임이죠? 아닌데? 원래 프레임이 요거죠, 요거. 네. 그죠? 1.24에서 빼기 마이너스 5가 들어가니까 1.8 맞죠? 네. 또 실행. 또 이제 방향 얘기하는 거죠. 열 방향. 이제 이 방향으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뺀 거. 그러니까 람다 함수를 구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0.5에서 얘를 빼면은 0.9 이렇게 나오겠죠. 네. 또 실행시켜보고. 여기는 F2라는 함수를 구현했고, 입력을 받으면은 시리즈로 만드는 거. 그렇죠. 이런 게 추가를 해놨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왔네요, 근데. 계산을 해서, 이렇게. 아마 이거는 그 시리즈가 두 개인데, 묶어서 출력이 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반환이 되는 것 같네요. 어플라이를 적용해가지고. 민맥스를 구한 거. 그 다음에 정말 자주 사용할 게 이제 정렬이겠죠, 정렬. 값들 정렬하는 거. 이름 자체가 솔트 인덱스예요. 솔트 인덱스. 일단 얘는 0, 1, 2, 3 만들어 놓고 인덱스가 D, A, B, C 이런 원본이죠. 여기서 솔트 인덱스를 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죠. 알파벳도 순서가 작은 게 빠른 거죠. 물음차순이니까. 그러니까 A부터 Z순이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정렬되면서 값도 당연히 매핑이 되다 보니까 따라서 바뀌죠. 인덱스를 정렬하는 솔트 인덱스. 내림차순 정렬은 어센딩인데요. 그러니까 디센딩이 없어요. 디센딩이라는 명령어가 없고, 어센딩을 false로 해주면은 내림차순 정렬됩니다. 근데 DCBA 같다고 했죠. 어센딩이 오름차순이니까요. 오름차순이 거짓이라는 옵션을 주면은 반대니까.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0, 1, 2, 3, 4 뭐 만들고, 인덱스는 3, 1. 칼럼 수는 DA, BC. 기본적으로 만든 거고요. 여기서 정렬을 하면은 뭐가 될까요? 원이 빠르게 나오죠, 원이. 근데 이거는 OPQR ST니까 5가 더 빠르죠, 순서가, 알파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에 대한 제목도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면 솔트 인덱스. 왜냐면 열에도 인덱스니까요. 열 방향으로 바꿔라. 정렬해라 하니까 A부터 ABCD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값은 밸류니까 따라오는 거고요. 똑같은 명령어고, 얘는 내림차순.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만 바꿨는데, 이제는 밸류를 정렬하겠다. 474-322라는 시리즈를 만들어 놓고, 솔트 밸류스예요. 그러니까, 값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됐고, 매핑되어 있는 인덱스 키값들이 바뀐 걸 볼 수 있죠. 솔트 밸류스. 사실 이걸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인덱스는 잘 건들지는 않아서 보통. 커스텀 용도로 많이 쓰니까요. 기본적으로 정렬을 하면은 결측치는 맨 나중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면 그러니까 값 정렬할 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안 들어가 있는 게 뒤로 왔죠. 뒤로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얘는 그냥 빼놓고 나중에 몰아서
근데 이제 그 뒤에 들어간 애들은 또 웃기게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오죠. 그죠? 1번, 3번 이렇게. 원래 있던 데이터에서. 그 다음에 by라는 옵션은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아마 이거 똑같이 사용할 거예요. 지금 보면 데이터 프레임인데 안에 딕셔너리가 되어 있고 딕셔너리의 키값은 열 제목이죠. BA. 리스트들은 값으로 따라오고요. 자동으로 생성이 됐고 여기 뭐야? by b에 의해서 값을 정렬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름차순으로 바뀌었고요. 다 따라온 거죠. 기준점이 얘라는 거예요. 기준점. 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시켜놓고 인덱스랑 다른 열에 매핑되어 있던 값들은 이렇게 엑셀에서도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정렬해야 데이터가 안 섞이겠죠. 왜냐하면 열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또 인덱스 기준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이해한다. 그래서 그냥 B를 기준으로 B에 의해서 값을 정렬해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열의 값에 대한 기준을 보면 두 개가 들어있어요. A랑 B랑 그러면 순서대로 뭐야? A 먼저 기준을 정해서 얘 먼저 정렬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B로 정렬하겠다. A0011 됐고 한번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B도 그 순서대로 정렬을 드랍 메소드 OBJ에 C를 드랍해라. 그러니까 뭐 C 날라갔죠? 보면 C가 없어졌고 그러니까 키를 제거하는 걸로 보시면 되죠. 키를. 그다음에 두 개 B랑 C를 드랍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D랑 C가 드랍이 돼. 근데 이제 드랍 명령어는 실제 원본 데이터를 지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보호적인 기능들이 추가가 돼 있어요. 다시 원본 OBJ를 쓰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드랍을 했지만 원본은 살아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함부로 데이터를 제거하지 않기 위한 보호장치를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값을 지우고 싶을 때는 이 옵션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얘는 실제 데이터에 반영해라 라는 옵션이고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내가 흐름을 잘 알고 형상 관리가 잘 되는 상태에서 분석을 시작하면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가 많으면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실행 순서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옵션을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통 사용을 하시면 돼요. 나는 이제 데이터 전체가 다 끝났고 얘를 기반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 거야. 그럴 때 인플레이스 옵션을 줘서 원본 데이터 변경을 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인플레이스 true라는 옵션을 주면은 C가 날라갔죠. 실제 원본에서 C가 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드랍하려고 하는 거죠. 콜로라도 오하이오. 기본적으로 행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줄만 남겠죠. 열은 우리 방향만 지정해주면 되고요. 방향만. 이름이 트윈 열을 삭제해라. 지금도 원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 유지가 돼 있다고 하면 이 두 개만 오하이오랑 콜로라도는 안 보여야 될 텐데 맞죠? 그런 보호적인 기능들이 들어있다. 똑같은 거고. 인플레이스 트루 옵션 주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3번이 많을 줄 알았는데 금방 끝나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